오송 참사 국정조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여당이 야당 소속 단체장들을 정조준했습니다. 선거용이라는 야당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가 매입 의혹으로 논란인 충북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청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건물에 또 다른 산하기구를 이전하려던 충청북도의 구상도 재추진됩니다. 직접 담배를 만들어 허가 없이 판매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게까지 내고 3년 동안 반값 담배를 팔다 적발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가 세게 맞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관들은 자료를 제출했고 내일 충청북도와 검찰 등에 대한 기관 보고가 진행되는데요. 여당은 김영환 지사 불기소가 부실 수사라고 주장하며 벼르고 있고 야당은 지방선거용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에서 여당이 가장 중점을 두는 건 책임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검찰이 참사의 책임을 무엇으로 받고 김영환 지사는 왜 기소 대상에서 빠졌는지 면밀히 보겠다는 겁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공소장과 김 지사 불기소 이유서를 살펴본 결과 검찰 수사에 의구심을 가질 만한 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부실수사 의혹 이런 점들이 드러나는 게 있어서 기관 보고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검찰 수사 내용을 봐서는 재수사가 불가피하다. 또 충청북도가 사전에 그리고 참사 당일에 재난 대응 매뉴얼대로 대응했는지도 관건입니다. 재난대책본부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보는 건데 조사 결과에 따라 김영환 지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뉴얼대로 이행하지 않은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야당 측은 국정조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여당과 다릅니다. 김영환 지사는 자신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가 속한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오송 사고에 대해서 다시 책임론을 묻겠다고 또 국정조사를 또 추진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지방선거와 관련된 그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김 지사는 관련 부서를 소집해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 대한 실무적인 대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청렴 홍보 주간 행사인 청렴 소통 콘서트를 예정대로 소화하는 등 국정조사에 최근 돈봉투 수수 의혹까지 정면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공직자들께서 저를 믿고 이 도정이 청렴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오송 참사에 대한 재수사로 국면이 전환될지 정치적 공방에 머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이번 주 개막하는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와 다음 주 시작되는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어제 확대 간부회의에서 양대 엑스포는 도정 역량이 집중돼야 하는 중요한 행사라며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오송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도민께 소상히 알리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국정조사가 진행되더라도 도정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의 고가 매입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됐던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청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편 임대료 수익을 위해 또 다른 산하기관 충북문화재단을 이전하려던 충청북도의 구상은 다시 추진됩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청주 성안길 철당간 앞에 옛 우리문고 건물이 간판을 바꿔 달고 문을 열었습니다. 청주 미원면 자치연수원에 있던 충청북도 산하기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이전한 겁니다. 독립청사 마련을 계기로 우리 진흥원은
도민에게 더욱 개방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난해 11월 경매가보다도 20억 원 정도 비싸게 사들였다는 고가 매입 의혹으로 논란은 진행 중입니다. 인제 양성의 요람이 철당간 앞인데 그곳에 자리 잡은 것은 참 좋은 선택이었다 생각합니다. 그 선택을 제가 한 것도 참 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수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이 청사에 또 다른 산하기관 충북문화재단을 옮겨 넣으려던 충청북도의 구상도 다시 추진됩니다. 고가 매입 손실을 임대 수익으로 메우기 위해 또 다른 산하기관에 부담을 지우려 하느냐는 비판에 잠시 논의를 중단했지만 올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관광사업들이 성안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문화재단 이전은 부분적이나마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개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서부터 좀 구체화 실행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성안길 중심으로 어떤 관광 사업이 조금 활성화되는데 기대될 거로. 어제 열린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경식 충북문화재단 대표 후보자도 부분 이전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화관광본부나 또 밑에는 문화예술관광센터, 충청북도 청주에 지금 현재 관광센터가 없습니다. 그곳을 방문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11개 시군의 모든 일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인포메이션으로 썼으면 좋겠다. 시민단체는 여전한 혈세 메우기라고 비판하며 업무 효율성 저하를 우려했습니다. 문화재단 내의 기관들이 서로 다른 곳에 있으면서 이 운영의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충북 인평원은 문화재단 부분 입주 이후에도 1층 공간 상당 부분을 비워두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오송 참사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 5천만 원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어제 열린 임시회에서 추모 조형물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 장소 선정에 유족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청주시와의 협의도 부족했다며 관련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앞서 김영환 충북지사는 오송 참사 2주기를 앞둔 지난 6월 유족과의 추모 사업 논의 끝에 관련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청주 꿀잼도시 사업에 공무원이 특정 업체와 유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주시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청주시는 올해 벚꽃축제를 앞두고 특정 업체에 축제 관련 정보를 알려주거나 평가위원 명단을 공유했다는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며 위법이 확인되면 즉시 인사조치하고 정식 감찰 조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구조적인 범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자체조사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주장하며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와 경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무허가로 담배를 만들어 판매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담배보다 절반 가까이 싼 가격으로 팔면서 3년 동안 매월 400만 원 이상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는데요. 가게까지 차려놓고 팔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주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농가 주택 안에서 경찰관들이 커다란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한쪽 벽면에 상자가 줄줄이 놓여 있고 파란 봉투 안에는 담뱃갑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담뱃잎이 들어있는 비닐자루 수십 개도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담배 13,000갑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음성의 한 주택에서 담배를 불법 제조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피의자는 이곳에 담배 포장기계 5대를 들여놓은 작업장을 마련해 3년간 수제 담배를 만들어 판매해왔습니다. 불법 제조한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 아예 가게까지 차렸습니다. 한 갑 가격은 2,500원. 시중에 판매되는 담배보다 절반 가까이 싸게 팔았습니다. 불법 담배라 세금이 안 붙으니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400만 원씩, 3년 동안 1억 원 이상 판매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담배를 직접 만들어 피울 수는 있지만 판매하는 건 불법입니다. 유해 성분 함유량과 독성, 발암성이 확인되지 않아 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담배는 보면 이제 성분표가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제 담배라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타르나 니코틴, 기타 유해 물질들의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경찰은 담배를 만들어 판매한 62살 남성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식약처에 담배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충주시 엄정면에 추진 중인 민간 폐기물 소각시설이 결국 불허됐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6월 엄정면 원곡리 일대 2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하루 96톤 처리 용량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려는 민간 사업 계획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불허 사유로 시설 입지가 도시계획 조례상 입지 제한 지역이라는 점을 들었고 주변 주민들의 환경과 건강권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다 수온이 오르면서 동해 생태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열대 해역처럼 올해는 유독 많은 고래가 목격됐고 또 상어의 출현도 크게 늘었습니다. 보도에 이다은 기자입니다. 푸른 동해바다 한가운데 나타난 거대한 고래 한 마리. 서서히 수면 위로 솟아오르더니 숨을 한 번 쉬고는 다시 깊은 바다로 미끄러지듯 사라집니다. 최대 23m까지 성장해 지구에서 두 번째로 큰 생명체로 알려진 참고래입니다. 홀로 다니는 참고래와 달리 수십 마리가 한데 모인 참돌고래 떼는 바다 위에서 경주를 벌이듯 연신 물보라를 일으키며 다 같이 힘차게 질주합니다. 앞부분이 크고 둥근 큰머리 돌고래들은 산책하듯 여유롭게 논일며 바다 위에서 군무를 펼칩니다. 모두 올여름 우리 동해바다에서 발견된 고래들입니다. 올해 8월 동해바다에서 발견된 고래는 5종류, 1,649마리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가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많이 늘어난 건 더운 바다에 사는 고래들. 주로 온대와 열대바다에 분포하는 큰머리 돌고래는 지난해보다 6배나 늘어난 400여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기후변화, 수온 상승이 정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러한 영향으로 해서 이 돌고래의 분포에도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해역의 표층 수온은 지구 평균보다 2배 넘게 빠르게 오르고 있고 그중에서도 동해의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아열대 해역과 비슷한 환경으로 서서히 변하고 있는 겁니다. 늘어난 건 고래만이 아닙니다. 2022년 한 건이던 상어 출현 현황은 2023년 15건, 지난해 44건으로 3년 만에 크게 늘어났습니다. 더워진 동해바다의 난류성 어종인 방어나 고등어가 늘어나면서 먹이를 쫓아 상어가 함께 동해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그 동해의 독도 인근 해역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열대 어종인 참다랑어 알이 채집될 만큼 동해는 난류성 어종이 터전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례없는 폭염과 함께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동해바다. 수온 상승으로 변화하는 생태계가 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에게 농사일을 시킨 혐의로 청주의 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5월까지 2차례에 걸쳐 같은 마을에 사는 70대 지적장애인에게 자신의 밭일을 시킨 혐의로 70대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발급된 카드로 150만 원 상당의 면세유를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학교 조리실무사로 일하다 폐암으로 순직한 고 이영미 씨의 일주기 추모식이 충북교육청에서 열렸습니다. 국가교육공무직본부 충북노동조합 지부가 마련한 자리에서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충북교육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영미 조합원은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다 폐암 판정을 받고 지난해 9월 사망했으며 교육공무직으로는 전국 최초로 순직 인정을 받았습니다. 영동 세계국악 엑스포 입장권이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됩니다. 조직위는 엑스포 입장권 구매자에게 영동군 내 외식업소와 전통시장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2,000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권이나 어린이권, 또 사전 구매 입장권도 환급 혜택이 적용됩니다.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는 금요일인 오는 12일 개막식과 함께 화려한 축제에 막을 올립니다. 소비 쿠폰 1차 신청 기한이 오는 12일 마감되는 가운데 충청북도가 기간 내 신청을 독려했습니다. 지금까지 도민 156만 4천여 명에게 3,107억 원이 지급됐으며 신청률은 98.89%, 지급률은 98.5%로 일부 미신청자가 남아 있습니다. 소비 쿠폰 1차 신청은 오는 12일 오후 6시에 마감되며 소득 상위 10%가 제외되는 2차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립괴산호국원이 추석맞이 참배 대행 사진 전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명절 기간 방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유가족을 대신해 헌화와 경례 등 참배를 대행한 뒤 그 모습을 사진에 담아 전달하는 것으로 오는 22일부터 닷새 동안 괴산호국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